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은가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서 2월과 4월 명절을 받는 기간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검열 그리고 사상 동향을 검토하고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최중하 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북한에서 2월은 김정일의 생일, 4월은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북한 주민들, 특히 국경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사상을 검토하고 동향을 분석해서 올려 보내라라는 지시를 김정은이가 내렸다고 북한 내부에서부터 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북한이 통상 이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계속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분석하고 검열해온 거는 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요? 예, 특히 특별경비주간이라든가 대내외적으로 어떤 특이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거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어떤 동향이라든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체계, 보위부나 정치부 쪽에서 또 선전부 쪽에서도 그런 일을 해왔고 이제 체계적으로 그게 정상화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특이한 거는 지금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차피 사회 조직체 안에서 사로청이든 그 다음에 뭐 당원, 직맹 뭐 이런 활동을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전부라든가 보위부 이런 곳에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소년단 조직, 뭐 사로총 조직, 청년동맹 조직, 뭐 이런 조직들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되고 사상 교육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세뇌 교육 사업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은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학교에는 무슨 그 담당 주재원이라든가 보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거기서 주로 선생들을 동양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살부터 되면 이제 사로총 가입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1, 2년 있으면 성인이 될 거기서 이제 어떤 특이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개입을 하는 정도였지.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동양 상태를 하는 이제 북한이 이제 아이들도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위기의식?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 그리고 북한 학생들의 사상 동향, 북한 간부들의 사상 동향, 뭐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 사상 동향을 주도하고 체크하는 기관이 통상 보위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포치한 내용들을 보면 당위원회 중심으로 포치가 됐거든요. 북한에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은 통상 몇 개 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위치의 어떤 급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나 일반 사람들을 하는 거는 한 3곳 정도에서 해요. 그게 이제 그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한 가지 하고 보위부가 하는 거, 보위부가 하고 안전부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위원회가 당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그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고 하면은 이제 따로 그거는 보고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 당연히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에 한해서는 군대 때 보니까 그 사단에 통복과장이라는 정치부의 통복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통복과장이라는 사람이 중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 하는가 해서 보니까 그 사단장, 정치원, 그 조직부장, 뭐 이런 부장급 되는 사람들을 매일 일일 보고를 해요. 통보과장이 하는 일이. 통보과장이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정치부에 속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걸 매일 동향 상태를 일일 보고 해가지고 군단의 통보부장한테 올라가고 그게 통보국으로 올라가지고 매일 직보가 된대요. 쉽게 말해 리포터를 써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보가 된대요. 그게 김정일이한테 직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그 간부급인 경우에 특히 일일이 그 사람들 동향 상태 오늘 어디 가서 뭐 했고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까지 다 그 감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저도 북한에 있었지만은 뭐 아이들을 했다는 거는 저도 이 기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애들이 청소년들이나 네.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좀 말썽을 피우거나 네. 그리고 선생님 말 잘 안 듣거나 할 때는 네. 불러다가 사상교황 사업을 한다거나 소년교화소 뭐 이런 데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훈책을 줘 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왔지 그걸 학생들의 사상 동향을 그렇게 체크한다는 것 자체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그만큼 위기로 느끼지 않냐. 응? 쉽게 말해서 어린 애들 때부터 지금 자본주의 항색바람, 지금 외부의 한류라든가 외부의 문화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는 데서 너무 위기를 느끼지 않냐.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고난이 행군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렇죠. 한참 전에 후에 태어났죠. 그래서 장마당 세대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행군 시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장마당으로 가고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생계를 위한 어떤 생활전선에 나섰는데 얘네들은 눈을 뜨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런 애들한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애들한테 조국과 민족 우상화를 시킨다는 거는 북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계를 느끼죠.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안에 다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노출되는 거죠. 사회 환경에 많이 노출돼 오다가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는 사회의 주력이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북한의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한국도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바뀌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존재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걸 특별경비 주관을 통해서 또 이러한 거로 해서 북한 정부에서는 하고 싶겠죠. 어떻게 좀 잘 다잡아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유지책으로 뭐 밑에다 지시 내리는 거는 충분히 했는데 현실에서 지방으로 그게 지시가 내려가서 지방에서 그걸 집행하는 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류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대충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은 없이 그 까파리아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하면서 이제 시범게임으로 또 거기에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이래서 또 한두 명쯤 해서 또 뭐 소년교화소로 보내든지 그거로 그 아이가 잘못하면 해서 부모한테 책임을 묻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보여는 줄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그 사상동향 사업을 검토하고 분석하라고 지시 내렸을 때 그 지시문을 놓고 보면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 어떤 게 특별하냐면 과거에 보면 학생들이 명절 기간에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발언을 하게 되면 그런 불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집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속에서 비사회주의는 북한말로 비사회주의는 자본주의 항색밥, 날라리풍, 개인이기주의, 이런 걸로는 이해가 되는데 반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발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배고플 안 주게 되면 밥도 안 주는 게 사회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행동들을 체크하라라는 것을
포인트를 찝어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비사회주의라는 거는 이제 비리 말하자면 이제 뭐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무슨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하방탕한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사회주의에 속하겠죠. 근데 이제 반사회주의라는 건 이제 사회에 대한 국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과거에는 어른들 속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조금 이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청년들 속에서도 간혹 가다 하면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고 봤는데 이제는 학생들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를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았던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때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애들한테 비춰진 북한이라는 사회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였냐 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라온 아이들이 과연 북한 사회를 북한 제도나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확실히 저희가 군대 생활에 그 입대를 해서 나왔을 때 하고 80년대 후반에 군대 입대해서 나오는 애들이 사고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인식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지금 이번에 그 북한의 그 지시문에 보면 도당, 뭐 군당 이런 당위원회들은 충실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어린 세대들이 새 세대들이 벌써부터 당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제멋대로 하고 그리고 외국에 대한 한상을 가지고 살아온다는 문제를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는 충실성 소년단에 가입하고 사도청에 가입하기 위해서 충실성을 오히려 보여주기 위해서 이 2월과 4월이 되게 되면 특히 2월 16일, 4월 15일 되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동상에 가서 빗자루 들고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나름 충성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보여줬는데 학교 무슨 연구실에 가서 그 도락판을 닦는다고 닦던가 뭐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팀을 모아가지고 가서 닦고 초상화를 닦고 뭐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이 청년들도 아니고 어른들도 성인들도 아니고 청년들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사상동량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살았던 시대의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아니라는 소리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사상과 나의 그 어떤 것을 키워가다 보면은 나의 미래가 밝아지고 뭐 북한에서 소위 무슨 뭐 잘 되면은 뭐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승급도 해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는 권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 희망이 보이겠는가 하는 거지. 이번에 그 당위원회 지시 내리면서 북한에서 또 한 거는 심지어 소년단 대회에 참가하고 사도청 대회에 참가하고 청년 동맹 대회에 참가하는 본트를 주지 말라. 그렇게 불만적인 소리를 하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지시사항도 했는데 과거에 북한에서 과거의 90년대 초반에 어른들 성인들한테서 당에서 하지 말라는 술 만들어 팔고 그리고 밀주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하는 행위를 굉장히 엄중하게 사상동량을 체크하고 통제했거든요. 그러다가 청년들한테는 넘어왔어요. 그걸
북한이 통제를 못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상전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양강도 청년들이 없어도 조국 통일을 우리가 합니다. 조선혁명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문제성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암시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양강도 청년들이 없어도 조선혁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한테까지 넘어가서 청년들도 좀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이 자체는 북한이 성인 세대를 포기하고 통제권에서 포기하고 청년 세대를 통제권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학생 세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른들은 이젠 알고는 있지만 두려워서 표현을 안 저항을 하지 못하죠. 저항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뭐 말을 안 한다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애들이 그 우리 세대는 그래도 어른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장과 사회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우리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봤지만은 학교에 나오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데 지금 뭐 학교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거는 좀 의문이 들고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강도 청년들이 없어도 조선혁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와 유사한 게 이제 군대에도 있었어요. 제가 입당을 한 차후에 됐는데 이제 중앙당 그 친필 말씀이 이제 김정일이 친필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 당이 당원이 많아서 이제는 국가를 운영하고 혁명을 완수해가는 데는 충분하다 당원이. 그러니까 당에 입당시키는 걸 더 걸러가지고 정수분자들로 하라 하고 부대에서 입당 본트를 군대에 주던 거 한 달에 한 명씩 주던 걸 없애버렸어요. 응? 없애버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군대가. 왜? 야 여기 병사들의 생각이 야 여기 와서 내가 10년을 군대 생활을 해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그 당증 하나인데. 그렇죠. 10년 동안 얻어갈 수 있는 게 당증 하나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그 10명과 경쟁을 내 또래 10명과 경쟁을 해서 내가 입당을 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초반부터 입대에 들어온 초반부터 개판을 치는 거지. 군사복무를 제대로 안 하고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왜냐면 자기 상급을 막 때리고 뭐 제 팬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 거지. 입당도 못 하겠는데 뭐 그리 열심히 군사복무를 하겠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돼가지고 1년 후에 안 되겠다. 다시 한 달에 한 명씩 중대마다 한 명씩 시키라고 지시 내려와서 다시 왜 그걸로 얽매놓는 건데 그 얽매놓는 밧줄을 풀어버리니까 고비 풀린 송아지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지금 북한이 저 애들을 통제하고 저 애들이 북한의 정책이나 국가 시스템에 의존해서 어떤 희망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동향을 파악하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한에서 2월과 4월에 그 특별 경비 주간, 특별 사상검열 주간에 사상검열을 하라. 국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특이할 만한 사안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결국은 성인들도 통제 못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통제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학생들도 통제 못하는 단계로 왔다. 북한이 붕괴로 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는 어떤 그 예측할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니냐 라는 문제점을 북한에서 사상검열을 강화하라는 소식을 가지고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